지난 20일 정부와 여야 3당이 첫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투입 방안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정책 협치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여야 원내 대변인 연결해서 민생경제회의에서 논의된 현안과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민경욱 원내 대변인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20일 처음 열린 여야정 경제 민생경제 점검회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회의는 20대 초홍선 이후에 여야 3당과 정부가 함께 모인 첫 회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연봉제와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해운과 항만 기업 구조 조정 등 세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네. 일부 합의가 도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각 정당의 입장차도 일부 있었지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으니까 네. 이견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의 가능성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사안을 두고 여야가 공감대도 만들었고 이견도 확인했다는데 분위기는 뭐 괜찮았습니까? 지금 뭐 20대 국회 협치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3시간 동안 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네. 여야 3당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요구할 거 다 요구하고 분위기는 아주 좋았던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의에서 거론된 주요 현안들 가운데 새누리당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였습니까? 말씀드린 성과 연봉제나 누리과정 예산 또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현안이 없습니다. 모두 중요하죠. 앞으로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기본 원칙 아래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제 현안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상견례 겸 어쩌면 탐색전 비슷한 자리라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구조조정에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 나름대로 여야가 공감대가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듯합니다. 새누리당 입장은 뭡니까? 맞습니다. 예. 이견이 드러났는데요.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자금 확충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했습니다. 또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도덕적 해이와 국민의 혈세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예. 국책은행 투자 확충 문제는 논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늘릴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서 기업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야당들은 정부 재정 지출을 먼저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이견을 좀 좁힐 여지는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야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야의 생각과 입장이 다른 만큼 이견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네. 여야 모두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정례화된 여야정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반드시 이견을 좁히고 예.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좀 뭐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까? 네, 여야 3당과 정부 모두 보육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예산 편성 방안 등 세부적인 방안을 두고는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육 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예. 올해 예산은 이미 3천억 원의 목적 예비비를 지원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편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편성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편성을 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를 설득해서 편성하도록 해나가야지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지자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은 뭐 그렇지만 결국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민 대변인께서는. 네, 올해는 우선 편성을 해서요. 각 지자체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중앙에서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는 틀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거기에 네.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 물론 의견을 같이 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이미 재정 지출을 위한 예산 편성을 일부 해나가는 언제 해나간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여러 지자체가 올해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원칙을 바꾸기 어렵고 내년부터는 좀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관련해서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 3당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습니까?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야당이 요구했고요.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불법, 탈법적인 성과 연봉제 동의 강요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로 부총리는 불법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건데요. 성과연봉제 대상을 간부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최하위 직급,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야 3당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청문회법. 여야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떤 점을 가장 걱정하는 겁니까? 지난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릴 만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청문회 대상이나 증인 채택,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파행된다면은 원래 상임위가 해야 되는 법안 심사 등 다른 일은 하지도 못하는 상황들도 우려가 됩니다. 또 청문회가 남발되면 정부가 국회에 불려 다니느라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놓고 하루 종일 대기만 하다가 질문 하나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국회가 열리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국회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 걱정하지 마시라. 청문회는 그렇게 남발하지 않겠다. 남용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입장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적하신 바와 맞습니다. 다짐을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입장이라는 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은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본회의 파행이 반복돼서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미국도 상임위원회 중심의 청문회가 활성화돼 있지만 행정부가 마비되는 일은 없다. 상임위원회가 사회 현안에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을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미국에는 청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미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국정감사는 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상시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청문회의 목적 또 범위를 명문화해서 정쟁으로 악용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청문회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충분히 청문회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부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청문회가 열려서 공무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야 된다면은 공직사회의 경직, 또 행정부 업무 마비, 그리고 공무원의 소극적 정책 추진 같은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 상시청문회법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반대로 국정감사는 그럼 없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멀쩡히 잘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없앨 필요는 없죠. 국정감사가 있는 마당에서 같은 중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시청문회법은 제거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상시청문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입장이 확고한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게 새누리당이 시도한다고 과연 개정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청와대 입장은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희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은 법 개정 등을 반드시 법 개정 등을 해야 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전망이 됐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여야 협치의 어떤 바탕을 흔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개원과 동시에 법 개정 등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 거부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그 어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그 거부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뒤에 붙은 권리, 권죄를 생각하시면 떳떳한 권리라는 당연한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예.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예.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예. 자, 아까 구조조정 얘기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여야 지도부가 오늘 거제도에 간다고 그래요. 조선업 위기의 현장이죠. 어떤 의미가 예. 있는 겁니까? 네, 요즘 조선과 해운 산업이 장기 불황으로 구조조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오늘 거제도 현장 방문은 이와 관련한 조선업 종사자와 인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일정입니다. 저희 당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 현장에서 각종 지도부 회의와 대책 회의를 열어서 민생 속으로 파고드는 현실 정치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민 대변인도 오늘 현장에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의 새누리당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혹시 국회의원 선수도 하기 전에 당이 쪼개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은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쪼개질 일 없고요. 예. 지금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배는 우리에게 매섭습니다. 매서운 회초리를 드신 건데 지금 거듭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고 갈등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각 계파에서 그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국민들에게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 당선자와 저는 기자 선후배로 만났다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연이어 맡은 인연에서 이제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또 국회의원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세월이 상당히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 입장에서 인터뷰를 받는 입장이 되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1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존경하는 홍지명 선배께 그 바통을 넘겨드렸는데 방송을 진행한 일도 참 힘들지만 이 방송에 출연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라 이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너무 이제 괴롭혀드린 분들은 없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 대변인의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대로 삶의 무게에 신음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용감한 도전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민경욱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